조금 낯설죠. 조달 계약은 좀 낯설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설계하게 되면 자재 규격을 결정하거든요. 자재 규격을 결정. 그러니까 자재 규격이 결정돼서 결국 뭐가 됩니까? 자재 규격 자재가 조달이 되고 그리고 공사가 계약되는 것을 조달 계약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조달은 자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은 공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조달 계약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를 방법론을 만들 때 그 생각합니다. 조달은 자재에 관련된 거고 계약은 시공에 관한 거다. 물론 뭐 공사 감독 포함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 방법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찰 및 낙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예가를 보고요. 예전 가격을 어떻게 확정할 거냐. 그 다음에 공사 계약 체결하고 공사 계약 관리하는 것들이 바로 구매 조달에서 중요한 자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조달 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달 계약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시공 관리죠. 시공 관리. 시공 관리란 말은 공사 현장에서 관리하는 공무 또는 법정 현장 대리인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공 관리는 가장 기본이 설계 도서와 현장 여건에 맞게끔 시공 또는 운용 관리를 위한 준공 도서 관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계 도서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끔 시공 관리하는 거죠. 시공 관리는 우리가 5M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공 관리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메소드 방법론이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람 관리하는 거죠. 세 번째가 자재 관리 매터리얼이죠. 네 번째가 머신 공구 장비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비용 관리 머니 코스트 들어갔을 때 비용 돈으로 따지면 머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공 관리는 공사가 준공되거나 하면 시설물 인수인계를 통해서 운용을 잘해서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용 관리를 위한 준공 설계 도서를 만든 행위도 시공 관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준공 도서 작성이다. 누가 하는 거죠? 공사 현장 대리 또는 공사 현장에는 엔지니어, 공무 담당자가 하는 것을 시공 관리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설계 도서와 현장 여건에 맞게끔 시공 관리하고 준공 단계에서는 운용 관리를 위한 준공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바로 시공 관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M을 영어로 말하면 메소드잖아요. 그걸 한글로 풀면 표준 공법 준수 숙지죠. 두 번째는 사람 맨이죠. 맨. 그래서 시공 인력 관리하는 거죠. 시공 인력도 마찬가지죠. 사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본 사람 또는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인력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 인력이란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일 잘한 사람들은 일 잘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일종의 말하면 십장 체결해서 묶여 있죠. 자기들이.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면 그 팀들이 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1년 동안 대한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제가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선로갈로 공사 법정 현장들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 십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장은 결국 뭐냐면 자기를 잘하면서 잘하는 사람 다 지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닥치면요 그 일을 차차차 풀어나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십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관리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사 자재 관리죠. 매터리얼 규격 자재를 써야 되죠. 우리가 공산품 같은 건 KS 규격, 그 다음에 우리 통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TTA 인증 제품이라든가 또는 보안 같은 경우는 뭐 국정원 보안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뭐죠? 한국 인터넷 진흥원인가요? 뭐 그런데 이제 보안 검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구 장비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하는 데 필요한 걸 우리가 공구라고 합니다. 공구란 말은 이제 연장인데 옛날 목수들이 다니는 이쪽에 말하면 연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현장 가면 뭐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케이블 커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케이블 커팅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뭐 피막을 그거 뭐라 하죠? 박피라고 하나요? 박피해가지고 심선을 골라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공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장비를 많이 쓰죠. 뭐 시험한다 하면 우리가 테스터 장비,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하기, 뭐 전압 측정기, 전류 측정기 그런 것도 있고, 멀티 테스터라고 하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스코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구 장비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 그 우리 상무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야, 너희들은 현장에 있으면서 어떻게 공구 장비를 잘 잊어버리냐. 아니, 목수가 자기 현장 자기가 사갖고 다니듯이 너희들도 좀 자기 장비 사갖고 너희들 사서 해라. 맨날 잊어버리고 사달라면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엔지니어가 현장에 일할 때 자기 나름대로 공구나 장비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관리죠. 우리가 뭐 아무리 일을 잘해도 비용 관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정된 공사 진도에 맞춰서 정해진 비용 이내에서 우리가 시공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설계 도서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 관리에 대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공도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참 중요한데, 사실은 순수 통신 공사 현장에서는 준공도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사 현장에 그 공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도서를 작성을 안 해본 사람이 오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보통일공사협회에서도 이 공사 현장에 있는 공무 엔지니어를 키우는 그런 교육과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공사협회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꼭 젊은 사람이 아니래도 나이 먹고 경험 있는 사람이라도 공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준공 설계 도서가 완벽해지고, 준공 설계 도서가 완벽했을 때 유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공 관리라는 건 단순하게 현장에서 공사만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만들어 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공사감리죠. 공사감리는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9항에 정의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공사에 대하여 발주와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그 다음에 공사가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한 발주의 권한을 대행하시다 되어 있죠. 저는 이제 공사감리를 88부터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외우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공사감리는 핵심이 뭐냐?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입니다. 자, 시공은 뭐죠?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에요. 근데 공사감리는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입니다. 관련 규정은 공사회사는 못 봐요. 제3자가 봐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규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 그 다음에 만약 건축통신 같은 건 접구선통이라고 하죠. 접지, 군해통신, 선로설비, 그 다음 통신공동구, 그에 관련된 기술기준, 또는 뭐죠? 전관방송에 관한 것도 있잖아요. 전관방송이 뭐죠? 방송 수신 설비, 공동 수신 설비, 이런 것들, 이런 고시나 기준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감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감리되는 게 아니라 설계도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련 규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는 LQTCS다. L은요, 로우, Q는 퀄리티입니다. 품질 관리입니다. 사실 공사감리 핵심은 품질 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도 공부하는 이유가 품질 경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T가 타임, 예전 공정표죠. C가 코스트, S가 세이프티, 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QTCS라고 하는 것이 공사감리 핵심이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품질 관리하고 공정 관리하고 안전 관리하고 비용 관리하는 것이
공사감리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통신사업관리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유지가 있는데, 운영유지는 정의가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운영하는 거죠. 운영관리는 뭐가 연관되냐면요, 기본계과 연관됩니다. 기본계. 기본 설계. 기본 설계 구성도가 있잖아요. 이 구성도가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성관리, 기능관리, 성능관리, 고장관리, 통계관리. 기능은 단위시험이라고 하죠. 성능은 종합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단위시험, 종합시험 이런 거 하잖아요. 고장은 뭐죠? 기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성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왔을 때 그걸 고장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통계 내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식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지능정보 쪽에서는 예지 정비로 넘어간다. 이게 나중에 BIM과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관리는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관리 되는데, 침입 차단, 방화벽, 침입 탐지, 침입 방지, IDS, IPS, DWM, DRM. 최근에 요즘 정보통신 산업기사나 정보통 기사 보니까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7가지인데 제가 확장해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보안관리까지 8개를 통신사업관리 관리 방법론이다. 그렇게 정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장 가셔가지고 요걸 가지고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건설 사업관리에 있었던 그런 지침이나 또는 그 업무 처리 절차 내용들을 우리가 봐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게 되면 한 3년 정도만 노력하게 되면 우리 통신 분야도 통신사업관리가 법적으로는 제정되었지만 현장에서 통신사업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또 많아지도록 이 강의가 개설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51분인데요. 정확하게 2시까지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